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오시기를 고혈압도 약 없이 천연치료로 컨트롤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한마디로 뚝 끊어 말한다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약 없이 컨트롤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간이 짧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긴 세월을 두고 연차적으로 첫 번 고혈압이 나타나면서 그 뒤에 도사리고 이제 타임밤처럼 나타나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것 같지는 않고 고혈압은 일종의 신진대사 장애로서 오는 증세,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은 대개 마음속에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신다 하면은 벌써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이렇게 직업, 자기가 하는 일에서부터 받는가 하면은 아주 한가롭고 여가의 시간이 많은 분들도 예외 없이 스트레스라는 손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이 대단히 불편하고 저항력이 떨어지며 어떠한 병을 받아들이는 이병률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는 지병은 악화가 되는 것도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주로 우리의 그 정서신경, 이모셔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하면은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뭐 분류하면 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까요? 그런데다가 그분의 생활 습관들이 그런 것들을 더 극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타고날 때부터 아주 예민해. 나는 조금 낮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커피를 한 잔 먹어도 그날 밤에 꼬박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이 커피를 피곤해서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속잠이 깨지 않으니까는 속잠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커피를 드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더욱 그 강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날은 그 사람이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는 마음, 심적으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본인이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얼굴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음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는요, 숨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질투심, 모든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감사치 않는 마음 상태, 신앙심이 결여된 것들, 장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와집을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하면서 현실이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되지 않았을 적에 좌절되는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아주 흥겨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즐거움을 찾아 헤매시면서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저력, 생명의 활력에서부터 꽂아 쓰는 그 에너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는 몸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격이나 체질을 타고나신 분은 더욱이 조용한 시골에 가서 생활을 하시든지 소음도 없고, 예를 들면 이 기계들이요, 우리 집안에 가만히 저녁 때가 해가 지면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자 하면은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예? 아무리 밖의 소리는 조용하다고 해도 집 안에요, 보세요. 밖에 있으면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나죠? 거실에 있으면은 에어컨이나 아니면 겨울에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는 잠이 들려고 할 때 히터를 완전히 50도로 내려놓고 히터가 안 돌아가야지만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격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가 그러시죠. 야, 너는 좀 변덕스럽구나. 너의 언니는 아주 얌전한데 그날이 그날인데. 이렇게 무드가 업앤다운 체인지 해가지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깔깔대고 웃거나 대굴대굴 굴르면서 웃고, 어떤 때는 질투심 때문에 그냥 볼이 통통이 부어서 심통을 내는다든가, 그 다음에 모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감추고 누르고 있는 것들, 행복하지 않은 거, 우울증, 그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떤 문제에 얽혀가지고 고신고신하는 앵자이티 반응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율신경하고 직결되어 있고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될 수가 없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이외에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수학 문제를 풀듯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마음의 생각을 훈련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해보고 생각을 쪼아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시간이 답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조밀하게 펼쳐서 생각을 조아리면서 해결책을 간구하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이 좋고, 해결책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에서 문제를 삼지 말고 책상머리에 놔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이 나쁘고 통증이 있고 뭐 그렇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우리가 아주 존절하게 모든 우리의 생활을 규칙에 따라서 함으로써 해가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떴죠? 분명히 서쪽으로 지겠죠? 어저께 아침에는 어느 쪽에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죠.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이랬다 저랬다, 특히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은요, 정말 생활이 규칙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이 첫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법입니다. 무엇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겠죠?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9시면 9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로, 거기에 따라서 식사 시간도 아침은 7시, 점심은 1시, 저녁은 6시에 가볍게 삼식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규칙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몸에서 천연의 콜에 의해서 분비물을 노폐물을 배설해야 하는 시간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이 정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을의 편소를 가서 내가 우리 몸의 큰 대장을 비우겠다. 왜냐하면 부엌에서 쓰레기를 밖에다 내버리는 것처럼 내 몸의 찌꺼기를 일단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 분은요, 그 트랜짓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죠? 세사미시드 두 단어가 딱 와서 교차하니까는 하나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깨, 네, 참깨, 생참깨입니다. 그거를 물에다 살짝 적셔서 꼭 이렇게 뺀 다음에 그거를 가루약처럼 그냥 잡수십니다. 그 잡수시는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배설할 때 참깨가 변해서 보이는 그 시간까지 적어도 26시간 안이래야, 미만이래야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뭐 이래서 적어도 26시간 미만이면 장의 기능이 괜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짓 타임, 음식물이 들어가서 배설하는 시간이 우리 몸에 독소를 혈액 중에 내뿜지는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일, 공부하는 일, 아주 이렇게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 물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정해놓고 하시면은 굉장히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24시간을 주기로 이 해가 뜨고 지고 밤과 낮이 변하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조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당분 하나를 말하면은요, 당분은 서머타임, 세이빙타임 했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요. 당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천연의 시간으로 낮 12시 이전에는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 음식 뭐 이런 것들은 12시 전 오전에 다 처리해 버리시는 게 좋고요.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당뇨의 전구 증세를 호소한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이런 분이 무엇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면은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물만 잡수시는 것이 훨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화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새벽 3시는 신진대사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안정제, 예, 안정제 같은 종류의 식품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calming diet이라고 합니다. 안정시키는 식사, 예, 식품을 선택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하는 모든 음식물의 첨가물, 그리고 마시는 것들, 그는 벌써 대표적으로 커피, 담배, 술, 그 다음에 간식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니까 술을 먹는 거와 같이 알코올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밥 먹고 한 2-3시간이 되면은 어지럽고 아주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몸이 좀 이상스럽고 어지러지러지러지러고 집도 좀 빙빙 도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숟가루를 좀 잡숴 보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은 간식을 하시는 분이시고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위에서 알코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발효식품, 당분이 발효하면은 많은 산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썩으면은 대단히 나쁜 중간산물, 우리의 뇌신경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 에민 종류에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김치가 썩은 김치를
뭐 김치찌개도 해잡수고 볶음밥도 해잡수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양배추를 아주 소금에다 절여서 썩혀가지고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신경이나 이 아주 섬세한 장기를 대단히 나쁘게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거는 고혈압에도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좋고, 정서신경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도 이런 썩은 식품은 그런 체질, 그 까다로운 성품을 타고난 분에게는 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너무 단 음식은 잡수시면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요즘은 스트레스가 참 많아 이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단 음식을 피하십시오. 무엇이 답니까? 우선 설탕 안 되죠. 꿀 안 되죠. 그 다음에 코코넛, 그것도 농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린 과일, 또 캐닝한 과일, 이건 너무 답니다. 이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적에는 이런 단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또 어떤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만 잡수시고 한 끼니를 건너시는 것이 잡수고 체하시는 것보다 월등 나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식사를 하면은 대단히 몸의 그 기능이 다 처리할 수 없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언제 또 혈압이 올라가느냐 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벌써 손발이 차가워지고, 겨울에 가서 보시면 이 임중이 하얗고 아주 파랗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성난 사람 얼굴 보면 아시죠? 그런 거는 말초, 모세,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해서 부신피질의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해서 바로 그런 현상을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나 뇌에 피가 중축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 혈압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이 혈압이 늘 올라가고 말초 혈관들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시되 옷을 아주 잘 입으시고요. 여름에는 목자옷, 시원한 목자나 못이나 배 같은 그런 거면 아주 좋죠. 겨울에는 울, 실크 이런 따뜻한 옷을 잘 입고 검은 목자나 울 종류의 것으로 몸을 덮거나 가리고, 그리고는 태양빛에 가서 머리를 흰 것으로 가리고 눈은 선글라스나 아니면 이 선에서 오는 그런 그 방사선을 제거해주는 그런 것으로 눈은 가리시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몸이 노곤하고 따뜻해서, 이거는 어떤 히팅이나 무슨 그 아름목이나 뭐 전기담요나 이런 거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온화하면서도 평온한 이 일광욕을 하시면서 가슴폐기하고 임중하고 이마에 땀이 촉촉이 나는 것을 느끼며 암만 안 자려고 해도 안 잘 수 없이 그냥 아주 노근하게 잠이 들어서 한 장 깜빡 자고 깨면은 땀이 촉촉하게 흘러 있죠. 네, 그럴 때 그 땀을 슬슬 식히시면서 땀이 들면 가볍게 샤워를 하시고 아주 보송보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그리고 혈압을 일광욕을 하시기 전과 후에 재보시면 혈압이 얼마나 정상을 가깝게 많이 움직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외에 일기에 따라서 일광욕을 하실 수 없을 적에는요, 우리가 브러쉬로
온몸을 이 나무 뿌리나 뭐 이런 아니면 그 수세미 루파지요 영어로는 수세미로 우리 마른 몸을 손끝에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발끝에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마른 몸을 마사지를 막 해서 몸이 얼얼할 때에 샤워를 싹 하시고 그리고 잠깐 잠을 주무시면 혈압이 또 안정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땀을 흘리셨을 때는 땀이 들기를 여유 있게 기다리시고 땀을 살짝 닦기 위하여 가벼운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거칠은 타올로다가 그러니까 타월을 드라이어에 말리지 않고 햇빛에 말리시면 굉장히 뻣뻣합니다. 아주 배같이 뻣뻣합니다. 그걸로 온몸을 말리시고 그 다음에 아주 새로 말린 그런 옷을 빨아서 말린 옷을 입으시면은 그리고 잠깐 또 편안히 쉬시면은 혈압은 대단히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은 매일같이 조금씩 몸이 감당할 만큼 축적을 시켜서 하셔야 되고요. 또 가드닝을 하실 적에는 손발에 목자 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끼지 않고 흙을 만지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운동은 다 스트레스를 중화시켜 버립니다. 중화시켜 버린다는 것은 몸에서 다 해소시킵니다. 에드레날린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한번 분비되면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해서 내뿜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근육이 그것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보를 하실 적에요. 아주 몸을 머리를 들고 하늘도 쳐다보고 옆에 주변도 나무, 꽃, 그 다음에 동물들, 바위들, 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천연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천연계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하며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실까 하면서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세상에 복잡한 일은 다 집 안에 책상머리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운동복 입으시고 편안한 운동화 신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활기차게 운동하는 그 일과 주변과 천연계에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압은 정상치로 떨어지며 운동하신 날 그날 밤에 잠자는 그 숙면도와 운동을 안 하시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 비즈니스 일 온갖 생각을 다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소생하실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치 운동도 하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네, 그리고 심호흡은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시간을 찾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정시간이 없으면 운전하실 적에 심호흡 하실 수 있죠. 옆에 사이드 미러, 백미러 뭐 다 보시고 여기는 아주 편안한 곳이구나 하면은 그때 심호흡 하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혈액 검사를 종종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은 아주 좋으십니다. 무슨 혈액 검사를 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혈당 검사를 하시고 혈당이 할 때마다 그 차이가 있으면은 헤모글로빈 거기에 붙어있는 A1C라는 3개월 동안에 혈액에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에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그 A1C를 검사하시면은 그 수치가 정상 미만이면은 나는 당에 대해서는 아직은 염려할 거 없구나 하고 마음 놓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요, 특히 헤마토크리트. 헤마토크리트는 뭐냐면요, 피를 뽑아서 이렇게 튜브에 담아서 가만 놔두면은요, 혈청, 요 맑은 놀이기에 한 물이 뜨는가 하면은 그 안에
덩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그 헤마토크릿이 얼마나 되는지 혈청에 하고 이 헤마토크릿, 그러니까 피가 엉겨서 건덕지만 뭉쳐 있는 것입니다. 헤마토크릿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비율이,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빨간 피톨이 많아가지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T3. 네, 갑상선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T4가 있고 T3가 있는데 T4가 더 예민합니다. 스크린 할 적에는 T4 하나만 의사가 해줍니다. 이런 거를 해서 나의 몸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왜냐하면 정서신경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을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고 모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를 들면 일종의 바이폴라 같은 것도 스트레스를 그 예민한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바뀌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내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 이 정서신경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네, 여자들이 이 갱년기 시작할 때 또 왔을 때 그 다음에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신진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편들께서도 여자가 이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면은 나이가 40 중반인가 50 중반인가 그때 한 10년간의 대개 갱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이해하면서 어린아이 또닥거리듯 아주 예민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것은 남편이 배려할 일이고, 남편이 사회에서 사든 사업이 잘 안 돼서 참으로 어려울 때는 여자가 위로의 말을 잘 해드리면서 서로 동반자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지. 스트레스를 오래 품고 있으면 무서운 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말은 많이 해도 안 좋고, 이 스트레스 있으신 분은요 또 적게 해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은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말을 아주 적게 합니다. 우울증이 오신 분은 말을 전혀 안 하죠. 도대체 그 속에 뭐를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누구하고 말을 할 적에는 아주 경쾌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의 과거에 아팠던 어려웠던 그런 그 상처가 있는, 정서신경에 상처가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없어도 옛날에 받은 스트레스를 다시 리콜, 기억에 재생시킴으로 인하여 부신피질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둥당둥당 뜨고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일이 옛날 기억에 있는 것 뿐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주님께 부탁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지나간 이 일이지만 내가 지금 용서하기를 원하며 그때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부분을 잘못했네요 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면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다음에는 기억은 나는데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얼굴이 붉었다 혔다 실룩거렸다 이러한 것이 없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평화스럽게 한낱 기억에서 그런 것이 있었지, 이렇게만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다르신 분도 있으시겠는데 다 믿는 도리를 갖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놀라운 사실이요 100% 참입니다. 무슨 가상의 것도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감자 두 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선에 노출했고 하나는 방사선에 노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방사선에 노출한 것은 싹이 안 납니다. 방사선에 노출 안 한 것은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자기만이 아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치료 중에 아까 말씀 못 드렸네요. 미지근한 물에 반신 목욕을 하는 것은요. 갑자기 시골에서 우리는 모두 모여서 미팅도 하고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혈압이 올라간다고 아이고 하고는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래서는 얼른 빨리 베스룸에다가 배꼽 위에 올라올 때까지 그 미지근한 물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 발이 들어가도 하나 부담 없이 쓱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반신 목욕 할 수 있는 거에 절반만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앉게 하고 부축을 해드리고 등어리에다가는 타올을 하고 그 다음에 버킷으로다가 물을 어깨에다 슬슬 바가지로 퍼서 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물을 더 가해서 따뜻해서 그만 아주 그 잠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분의 맥박과 혈압을 다 재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 미지근한 목욕을 아주 유유하고 편안하게 1시간 정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아주 적어서 5 혹은 15 수은주가 내려갑니다. 15 수은주가 내려갔다 하면 그 뇌졸중이 오는 스트로크가 오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혈압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다 마치시고 나면은 믿는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펴서 몇 줄 읽고 명상하며 기도하고 마음이 내키면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며 사랑의 근본이시며 이러한 모든 약속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며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겸손하시고 우리하고 하신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평안히 주무실 때에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약초는 어떤 것을 이뇨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혈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오늘이 마지막으로서 5번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전부 몇 번씩 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대로 손이 미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대로 시작하셔서 하시면은요. 혈압이 처음에 생기면서 앞으로 많은 병들이 뒤에서 타임밤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시는 계기가 되시면서 모든 생활 습관과 마음의 자세와 삶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심으로써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